우연일 가능성도 있다. 수많은 UFO 목격담이 극비시설 근처에서 보고되고 있다. 비행장, 무기실험장, 핵발전소 등. 왜 극비시설일까? 그들이 찾는 게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수께끼의 침입자들을 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타국의 침략을 받은 일이 거의 없는 나라다. 1812년 전쟁 당시 영국군이 워싱턴 DC를 공격해서 백악관에 불을 지른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후 100여 년 동안 아무도 미국 땅을 침범하지 못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까지는. 그러나 일본은 침략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불시에 당한 치욕을 철저하게 응징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소련이 미국 최고의 적국으로 부상했다. 소련의 1949년 원자폭탄 폭발 실험과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미국은 경계태세를 늦출 수가 없었다. (1952년 7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당시 워싱턴 DC가 공중 침입자들의 목표물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상대는 소련 전투기가 아니라 UFO처럼 보였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UFO 목격담은 워싱턴 회전목마라고 불리는 사건일 겁니다. 1952년 두 번의 주말 7월 19일과 20일, 7월 26일, 27일 UFO가 레이드에 포착되었고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워싱턴 공항의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레이드에 포착된 같은 지점 하늘에서 실제 비행체를 봤습니다. UFO는 이틀 동안 목적을 갖고 워싱턴 상공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몰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신호를 추적하던 관제관들의 호기심이 갑자기 공포로 바뀌었다. 비행 물체들이 미국 수도와 백악관 상공의 출입 금지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델라웨어 군기지에 침입자를 저지할 전투기를 발진하라고 명령했다. 알첩은 UFO 문제에 대한 미 공군 측 대변인이었다. 사건이 벌어지자 그는 워싱턴 공항의 레이더실로 불려갔다. 우리는 일반 비행기 4~5대와 UFO 10~30대를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델라웨어에서 발진한 전투기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순간 UFO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투기들은 텅 빈 하늘을 20분 정도 정찰했지만 저지할 비행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투기들이 기지로 돌아가자마자 UFO들이 레이더 스크린에 다시 나타났다. 전투기들이 떠나자마자 그들이 다시 돌아왔고 레이저 스크린에 나타나자 정말 겁이 났습니다. 전투기들이 다시 발진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UFO가 푸르고 흰 빛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레이더에 나타난 UFO들을 볼 수 있었고 정체 모를 비행체에 둘러싸인 전투기도 보였습니다. 조종사는 포위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법을 물었어요. 하지만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몇 분 후 UFO들은 물러나더니 사라졌다. 대치 상태가 끝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 목격담은 적절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위로는 미국 대통령까지 놀라게 만들었죠. 그래서 공군 정보부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We have received and analyzed between 1 and 2,000 reports that have come to us from all kinds of sources. Of this great mass of reports, we have, as of date, come to only one firm conclusion, and that is that it does not contain any pattern of purpose or of consistency that we can relate to any conceivab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샘포드 장군은 대기의 이상 현상, 즉 역전층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레이더파가 역전층에 반사되어 자동차나 건물의 이미지를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어쨌든 세 지역에 있던 경험 많고 유능한 레이더 관제관들이 UFO로 잘못 봤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회견 내용을 충실히 받아 적었다. 기자들은 회견 내용을 믿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멍청하고 바보 같아도 정부가 비행 접시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관례였거든요. 워싱턴 공항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레이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지상의 빛과 금속 물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그건 레이더 관제관이 아니죠. 워싱턴 공항의 선임 레이더 항공 관제관이었던 해리 반즈는 이른바 워싱턴 회전 목마라 불리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겨 적었다. 반즈는 그 물체들이 상공을 자유자재로 날았다고 썼습니다. 하늘을 맴돌다가 방향을 급선회해서 후진했다고 했죠. 레이더 하나가 시속 11,500km 정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했습니다. 관제관들은 레이더 스크린 위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처음 봤고 당연히 정체도 몰랐습니다. 그 물체들이 단순히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의 산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반즈만이 아니었다. 당시 저는 그 물체들이 행성 간 교통수단 같은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워싱턴 공항의 레이더실에서 그날 밤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은 그 물체들은 진짜였습니다. 우린 그 정체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군 관계자들이 UFO에 대한 자신들의 설명을 실제로는 믿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 물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조종사들도 추적에는 역부족이었죠. 당시 미 공군 사령관들이나 정보부 책임자들도 바보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워싱턴에 UFO가 나타나자 모두들 당황했을 테죠. 더구나 백악관과 미국의 수도 상공을 날아다녔으니까요. 그들은 방법을 찾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무슨 수든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는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국가 방위 문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핵폭탄보다 훨씬 중요한 기밀 사안으로 분류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워싱턴 목격 사건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는 UFO를 봤다는 신고가 더 자주 들어왔다. 녹음기에 녹음된 사건도 여러 건 있었다. (1995년 3월 25일) 아메리카 웨스트 플라이트 564기 승무원 3명이 텍사스주 버비나 근처 상공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다. Yeah, off to our 3 o'clock. Get some strokes out there. Can you tell us what it is? Right now, I don't know what it is right now. 밤 10시 15분 564기의 운항 고도는 39,000피트였다. 승무원들은 그들 바로 아래 빛을 반짝이는 거대한 물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행기가 좌회전하자 그 물체도 왼쪽으로 돌았다. 이것은 564기의 부기장과 관제센터와의 실제 교신 내용이다. Cactus 564, no I don't. Talking to the 3 or 4 guys around here, no one knows what that is. We've never heard about that. But nobody's painting it at all? Okay, Cactus 564, say again?
There's nothing on their radars on the other centers at all on that particular area, that object that's up in the air? It's up in the air? Affirmative. No, no one knows anything about it. 그 물체는 천둥구름 앞으로 이동했다. 번개가 치자 승무원들 눈에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What's the altitude about? I don't know, probably right around 30,000 or so, and it's with a strobe, it starts from going counterclockwise, and the length is unbelievable. 항공기 승무원들은 지상 레이더는 잡히지 않은 뭔가를 목격했다. 항공교통관제관들은 뉴멕시코주 동쪽에 있는 캐논 공군기지와 연락해서 그 지역에 군 항공기나 기상 관측용 기구 같은 게 있는지 알아봤다. Cannon 21. Cannon, go ahead. Hey, do you guys know if there was anything like a tethered balloon or anything released that should be above tie band? No, we haven't heard nothing about it. Okay. Guy at 39,000 says he sees something at 30,000 that the length is unbelievable and it has a strobe on it. Uh-huh. This is not good. Okay. What does that mean? I don't know. It's a UFO or something. It's that Roswell crap again. 뉴멕시코주 로즈웰 외곽에 있는 사막은 1947년 7월에 수수께끼 비행 물체가 추락한 현장이다. 50여 년 후 로즈웰이라는 이름은 UFO의 대명사가 됐다. 로즈웰 사건처럼 564기의 승무원들이 본 건 역시 설명이 불가능하다. 승무원들 모두 이상한 물체를 봤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도 익명을 요구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주저앉고 당당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미 연방 항공국이나 군대도 마찬가지죠. 정신병자처럼 감금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저라면 위험을 자초하지 않을 겁니다. 항공기 조종사들도 그럴 거예요. 괜히 보고해서 미친 사람 취급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항공사들도 이상한 걸 본 사람들을 고용하길 꺼립니다. 항공사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거나 미 공군 내에서 UFO를 목격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면 다들 함께 비행하길 싫어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부하는 쪽을 택하죠. 괴짜 취급을 당하는 것보단 그 편이 쉬우니까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거든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걸 꺼리기 때문에 UFO로 목격한 사람들은 대개 입을 다문다. 하지만 아직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본 걸 말하는 사람도 있다. 세강은 캐나다 동쪽 해안에 자리한 작은 어촌이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진 곳은 바다였지 하늘이 아니었다. 그런데 1967년에 UFO 목격 사건이 일어나서 조용하던 세그항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1967년 10월 4일 집으로 돌아가던 주민 두 사람이 숲 위쪽 하늘에서 이상한 걸 목격했다. 친구와 얘기를 하며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하늘에 이상한 빛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멈춰 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너를 돌자 그 물체가 안 보였는데 몇 초 후에 다시 나타났다가 그리고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처음 차에서 내릴 때는 겁이 났었습니다. 집이 거기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와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에서 내린 거였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가지 말고 있어줬으면 했는데 진짜 그랬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첫마디가 저대로 술 마셨냐는 거였어요. 저는 안 마셨다고 했죠. 이상한 빛들을 본 사람은 스미스와 캔드릭만이 아니었다. 많은 주민들이 하늘에서 빛들이 깜박이는 걸 몇 분 동안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 발광체가 방향을 바꾸더니 항구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목격자들은 곧바로 RCMP, 즉 캐나다 왕실 산악 경찰에게 연락했다. 현장에 제일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산악 경찰을 돕기 위해 달려온 민간인들로 주 관심사는 생존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 데서 사건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엔 비행기가 추락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본 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목격한 것은 현장에 경찰이 적어도 3명은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노란 빛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모두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캐나다 산악 경찰들만 그 이상한 물체를 본 건 아니었다. 그들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모두 봤습니다. 경찰도 봤고요. 모두들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완전히 매료된 듯 물속에 있는 이상한 빛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사라졌다. 그 즉시 해안경비대에 연락이 갔다. 하지만 그 지방 어부들은 이미 배를 타고 빛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생존자를 찾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는 미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두터운 층뿐이었다. 거대한 거품 같았고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 건 생전 처음 봤어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배 세척 거리만큼 접근을 했었는데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배의 방향을 돌렸더니 그 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라졌어요. 결국 빛처럼 보이는 거품도 사라졌다. 조난자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색 작업은 그날 저녁으로 끝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산악경찰은 이미 인근 군기지와 연락을 취해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듣기 원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일로 작은 어촌 세그항이 큰 뉴스거리가 됐다. 북미 지역 전역에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습니다. 오타와의 캐나다군 사령관 관계자도 분명하게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군은 미확인 비행 물체로 생각되는 것의 추락 잔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뭔가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항공기도 우주 쓰레기도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공식 성명이었어요. 캐나다군은 그 물체가 UFO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간 후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캐나다 국방부는 물체의 행방을 찾기로 결정했다. 군 당국은 물밑 수색 작업을 명령했다. 이상한 빛이 목격됐다 사라진 후 몇 시간 동안 해군 다이버 팀이 작은 어촌의 바다 밑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한편 세그항 주민들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빛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놀림감이 됐다. 다들 제가 화성인 같은 외계인을 봤느냐며 저를 놀렸습니다.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분명 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분명 전 봤습니다. 셰그항 주민들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즈웰 추락 사건은 1947년에 일어났지만 8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으니까요. 1978년까지는 극비였습니다. 셰그 주민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군이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8일에 수색이 중단됐다. 매스컴의 관심도 시들어졌고 세그항은 다시 정상을 되찾았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원래 밝혀진 것 이상의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년) 후 세그항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비공식적인 정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해군 다이버 팀원들은 이야기를 꾸며댈 수밖에 없었노라고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들은 2차 작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 관계자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그 UFO는 셰그항에 계속 머물지 않고 물속으로 이동해서 가버먼트 곳 근처까지 갔답니다. 지금 가버먼트 곳에는 비밀기지가 있습니다.
당시 그곳은 캐나다의 미군 기지였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가 기지 근처에 있었다면 그들의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뭔가를 조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쉘번 군기지는 지금은 버려졌지만 셰그항 목격 사건 당시에는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는 최전방 방어 기지였다. 이곳에서 미군들은 고도의 해저 탐지 장비를 이용해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했다. 비공식적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탐지 장비에 걸려서 그 즉시 해군 소형 선단이 출동했다고 한다. 우리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전함 67척이 일주일 동안 그 물체 위에 진을 치고 감시를 했답니다. 다이버들도 동원됐는데 특히 그중 한 명이 그것이 미확인 비행 물체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이버들이 투입됐을 때도 그 비행체는 여전히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구에서 만든 물체가 아니었어요. UFO였죠. 하지만 공식 기록에서는 그런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연구원들에 의하면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나서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주었다고 한다. 우리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냐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서너 분이 우리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우린 목격자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대부분이 확실한 결말을 갖고 있다. 시작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그리고 조사원들에 의하면 놀라운 결말도 있었다고 한다. 셰그항 목격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결말입니다. UFO 학적으로 말하면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해피엔딩이거든요. 저람들이 그 물체 위에 지를 친 지 일주일 후 UFO가 계속 물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바스코샤 해안까지 이동한 다음 메인만으로 들어갔어요. 메인만에 들어가자 그들은 수면 밖으로 나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형적인 UFO 사건이었습니다. 정체가 뭐였을까요? 그건 미확인 비행 물체였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 기지와 관련된 목격담이 또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위급 장교 한 명이 UFO가 어떻게 경비가 삼엄한 군기지에 침투했는지에 대해 놀라운 보고서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기상 관측용 기구, 늪지 가스, 새들무리, 금성, UFO에 대해 오랫동안 군에서 제시한 설명들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가장 특이한 UFO 목격담 중 몇 건은 군인들에 의해서 보고됐다는 점이다.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훈련받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니면 UFO에 관심을 끄는 무언가가 군기지에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건의 보고 가운데 단연으뜸은 세계 최고의 선진 기술을 자랑하는 두 나라, 미국과 영국의 목격담일 것이다. 이것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22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벤트워터스 공군기지. 기지 바로 외곽에는 랜들섬 숲이 있었다. 벤트워터스 기지는 지금은 폐쇄됐지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극비 활동의 중심지로 미국과 영국 공군이 함께 일하는 합동기지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묘한 UFO 목격담이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벤트워터스 사건은 말하자면 UFO 목격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기술을 다뤄온 지적인 고학력자들이 관계된 사건이니까요. 모두 기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공술이나 무기도 잘 알고 있었고요. 주변 경계에 철저하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은 온갖 종류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본 것이 뭔지 몰라 당황했던 겁니다.
냉전 시대 당시 벤트워터스 기지는 자유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군 기지였다. 기지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군인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 경이적인 UFO 출몰 사건을 목격했던 1980년 12월 말 동안이었던 것 같다. 1947년 로즈웰 사건의 재판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선선하고 밝은 겨울날 밤, 갑자기 이상하게 빛나는 빛들이 하늘에 나타났다. 빛들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옆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고 선회하기도 했고요.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저는 좀 더 잘 보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은 활주로 끝에 있어요. 저는 자리에 서서 빛을 바라보며 비행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숲속에 착륙했거든요. 경비가 엄중했던 군 비밀기지 벤트워터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움직임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다. 그날 밤 주민들은 자신들만이 그 이상한 일을 목격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슨 일인지 알려고 몇 분 동안 마당에 서 있었는데 기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왔거든요. 전화 거는 소리도 들었어요.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었죠. 헌병 3명도 숲속에서 이상한 빛들이 반짝이는 걸 봤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기지 밖으로 나가 현장을 조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3명의 헌병은 상부의 지시대로 자신들이 목격한 일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 그 전날 낮과 밤의 움직임을 기록한 일지를 가지러 갔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중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사는 헌병 셋이 밤새도록 UFO를 찾아서 숲을 헤매고 다녔다면서 웃었습니다. 전혀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UFO 목격담은 기지의 최고 관심사가 됐다. 처음에는 농담거리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건은 심각한 방향으로 흘렀다. 기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일이 걱정이었죠. 부차적인 문제가 걱정이었습니다. 헌병들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니까요. 기지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군 당국은 자체적으로 조사팀을 구성 파견했다. 그들은 이상한 빛에 대해 이치에 맞는 설명을 발견하길 바랐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걱정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다음 날 헌병 몇 명이 그 지역에 나가서 땅이 움푹 파인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경찰에 연락했죠. 영국 경찰은 현장을 보고 암탉둥지와 토끼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파인 곳들 거리가 일정하고 지름이 모두 같았으며 똑같은 깊이로 땅이 파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틀 후 그 물체가 돌아온 것이다. 미군들이 그걸 보고 숲 쪽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방사능 수치를 재기 위해 방사능 측정기와 카메라, 녹음기도 대동했다. 이것은 벤트워터스 공군기지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홀트 대령의 말을 녹음한 것이다. 갑자기 붉은 물체가 도가니에서 녹은 금속이 나오는 것처럼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그런 식으로 떨어지더니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폭발 후엔 여러 개의 하얀 물체로 나눠진 다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당황했죠. 군 수색대는 숲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높은 방사능 수치를 탐지했다. 그러나 사건을 설명하는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조사팀은 북쪽 하늘에 빛들이 나열되어 있는 광경을 봤다. 북쪽 하늘에 나타난 빛들이 전주곡이라도 되는 양 남쪽 하늘에 놀라운 물체가 나타났다. 갑자기 그 물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니 멈췄습니다.
우리로부터 거리가 0.8km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물체는 내리꽂히듯이 우리 앞에 떨어졌어요. 늘 보던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빔처럼 직진하며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 지름이 8에서 12인치 정도의 작은 조각이 돼 비쳤습니다. 아마도 10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걸까? 경고하는 걸까? 아니면 무슨 무기일까?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 나타날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3시간 후 UFO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아무도 우리가 본 걸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꾸며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영국군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상관들한테 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술이라도 마신 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홀트 대령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줄 알면서도 다음 날 그 사건을 상관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전날 밤에 녹음한 녹음 테이프도 제출했다. 장교 회의 후 영국 측 연락관과 의논하라는 명령이 홀트에게 하달됐다. 연락관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홀트는 메모를 썼다. 저는 일종의 공식적인 메모 비슷한 걸 연락관에게 썼습니다.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메모를 썼어요. 어젯밤 늦게 붉은 태양빛 비슷한 빛이 숲속에서 보였습니다. 빛은 돌아다니면서 깜빡였어요. 어느 순간 빛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더니 5개의 하얀 물체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저는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 저를 만나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몇 주가 되자 저는 다들 관심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렸죠. 벤트 워터스 사령관들은 사건이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고 안심했다. 그러나 연이어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영국군과 미군 모두 벤트 워터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게 됐다. (1980년) 성탄절 직후 UFO들이 연이어 나타나 런던 북쪽에 위치한 비밀 군기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미영 합동기지의 부사령관이었던 찰스 홀트도 목격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장교들에게 올린 보고서는 아무 응답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무시됐던 건 아니라는 증거가 남아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벤트 워터스 기지에서 일어난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다. 저희 정비소에 오는 손님 중 병사 2명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비소에 들른 다른 장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영국의 UFO 조사원인 브렌다 버틀러도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기지 출입을 저지당했다. 그들은 UFO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접근해서 실제로 사람들과 인터뷰를 시도하자 못하게 막았죠. 하지만 군인들이 목격담 이상의 것을 비롯해서 이상한 얘기를 폭로하면서 UFO 조사원들에게도 숨통이 트였다. 군인들은 외계인들이 조종하는 외계 비행체가 랜들섬 숲에 착륙했고 외계인들이 미군 장교들과 접촉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보고서들은 정부와 군 당국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거부됐다.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벤트 워터스 기지의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군 관계자들이 사건을 수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은 없지만 수사를 했을 거예요. 기지 주변을 조사했을 겁니다. 그 사건에 관심이 많은 기관들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비밀리에 조사했겠죠. 증거는 없었어요. 제게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군 장교들은 그 특별한 보고서에 대해서 상투적인 설명만을 제시했다. 그 중에는 인공위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설명도 있었다.
저는 인공위성 파편이 그 지역에 떨어졌다는 말은 안 믿습니다. 그 물체는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공중에 머물면서 급격한 각도로 방향을 전환하며 움직였습니다. 3대나 있었죠. 사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볼 때 우주 쓰레기가 떨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벤트 워터스 사건은 여러 날 밤에 걸쳐 일어났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목격담에 대한 다른 설명은 인근 등대에서 나온 빔이 굴절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대에서 나온 빛이 나무들 사이에 반사된 거라는 설명도 나왔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전이나 그 후에는 왜 같은 일이 없었을까요? 여기 조건이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났던 거죠. 기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도 사건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무능력자들이었다면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건에 관련된 군인들 중 기지에서 축출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미군이나 영국군 모두 사건 추적에 더 이상 열의를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벤트 워터스 기지 사건에 대해서 영국 국방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방의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군 당국은 국가 안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몇 년 후 벤트 워터스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걱정했던 장교들이 사람들 방문을 받았다. 벤트 워터스 사건을 의회에까지 가져간 사람은 해군 제독 힐 노튼 경이었다. 미국인들, 특히 기지 부사령관이 환각에 빠진 건지도 모르고 혹은 진짜 무언가가 지상에 착륙했다고 믿어서 사진을 찍고 녹음을 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영국의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벤트 워터스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저는 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죠. 일반인들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수거됐다고 생각됐던 모든 물리적 증거들이 없어졌다. 수색대 3팀이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 사진도 발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랜들섬 숲속에서 탐지된 높은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1980년 12월에 일어났던 벤트 워터스 공군기지 사건은 아마도 영원히 설명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그들만의 결론에 도달했다. 제 생각엔 정상을 벗어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일을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이 방문했던 걸까요? 글쎄요. 우리가 봤던 건 지적으로 조종되는 물체였습니다. 안에 녹색 외계인이 타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지적인 생명체가 그 물체를 조종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벤트 워터스에서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은 심도 있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수많은 UFO 목격담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목격 사건 보고서 중에는 UFO가 민감한 방위시설에 잠입했음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실제로 외계 우주선을 검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곳이 지구상에 한 곳 있다. 그것은 51구역으로 알려진 비밀 미공군 기지다. (1947년 7월에) 로즈웰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보면 미국 정부가 UFO 목격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료들이 UFO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할수록 더욱더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50년대에는 미 공군이 외계 우주선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사람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비행 접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계인들과 공모해서 기술을 교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로즈웰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미 공군은 비행 접시처럼 생긴 비행 물체를 디자인하고 실험했다. 그러나 진짜 외계 비행체처럼 보이는 것이나 안전 비행이 가능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정부가 포획한 외계 우주 비행체를 시험 비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넬리스 공군 기지 중심부에 있는 네바다 사막의 말라버린 호수 바닥에 사람들 이목이 집중됐다. 그곳이 바로 51구역으로 알려진 극비 실험 지역이다. 계속 퍼지고 있는 UFO에 대한 새로운 전설은 네바다 사막 실험장의 일부인 51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얘기인즉 비행 접시의 기술이 실험되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항공기가 그곳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첨단 장비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51구역은 F-117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 곳이었습니다. 미군 미거기들도 그 지역에서 발전을 했고요. F-117기는 정말 놀라운 항공기입니다. F-117기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그 항공기를 봤다면 뭘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1970년대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첨단 기술의 항공기였다. 당시에 51구역 근처에서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분명 놀랐을 테고 외계의 비행 접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말 재미있는 건 1947년에 사람들이 부메랑 모양의 UFO라고 보고했던 물체가 스텔스 기술로 하늘을 나는 항공기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특정한 종류의 항공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이 UFO라고 보고해왔던 물체와 비슷하게 생긴 건 아주 재미있는 일이죠. 그 같은 첨단 기술이 외계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1947년의 로즈웰 사건과 그곳에 추락했던 우주선에 대해 정부가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설명된다. 51구역과 관련된 놀라운 UFO 이야기는 이 외딴 지역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출입이 제한된 공중에서 감시당하고 지상에는 진동 센서들이 불청객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다. 산 정상 주위에는 아래쪽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일단 경계 상황이 벌어지면 경비병들이 달려와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그 모든 경계 장비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사람 앞에는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앞을 막는다. 더 가까이 오면 치명적인 무기가 발사될 것이다. 외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소문 때문에 1994년 의회 조사기구가 로즈웰 사건을 재수사하게 됐다. GAO, 즉 미국 회계감사원이 1947년 사건과 관계 있는 모든 기록을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적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들처럼 개였습니다. 로즈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한 일을 간단하게 적은 거였죠. 조사팀은 관련된 사람들, CIA, FBI, 국가안보위원회 등과 연락해서 로즈웰에 대한 정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특정한 기록을 보겠다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즈웰에 대한 서류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회계감사원은 로즈웰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불법적으로 파기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서류가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UFO에 대한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UFO가 외계 우주선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1947년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로즈웰 사건은 이 시대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세대의 저널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에 합당한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니카 루인스키에게 쏟은 노력의 10분의 1만 써도 6달 안에 비행 접시에 대한 진실과 사건의 전말을 전부 알 수 있을 겁니다. 로즈웰 서류를 파기한 책임자가 누구였을까?
아직 아무도 책임자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UFO에 대한 진실을 숨겼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내긴 더 힘들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뭘 숨기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른다.